안녕하세요. 7월 5일 화요일 오전 시장이 붉게 노을진 듯한 상승의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것이 없고요. 금리 인상 부분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물가 상승이 이제 주춤하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주식을 사들이면 주가는 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지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의 매수세, 그동안의 낙폭과대에 대한 그러한 여타 모든 종목들의 수급이 모여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오늘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의 힘을 받아서 기관들은 1951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요. 일제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순매수,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기타 법인, 사모펀드까지 일제히 그동안의 매도세 일변도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또한 1951억 원의 925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니까 거래소는 현재 27포인트 1.23%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 역시 외국인인 오늘 1846억 원, 기관 투자가들도 612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장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정도.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가 주가가 하락이 되고 금리 인상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7월경 앞으로 7월 5일이기 때문에 대략 날수로 25일 정도 잘 버티시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훈풍은 정도 불지 않을까. 일단은 이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맞춰지고 미국에 그러면 9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부분은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9월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영국의 정보기관에 의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는 이 다음 달 8월 정도에는 전쟁 물자가 고갈된다는 그러한 정보기관의 트릭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국의 총리는 그렇게 지난달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어쨌든 8월 정도, 다음 달 8월 정도에는 HLB라든지 그동안의 낙폭과대, 외국인과 기관들은 끝없이 매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기관 투자가들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개인 고객들의 자산을 받아서 불려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하는 곳이죠. 그런데 끝없이 판다라면 어디에서 수익을 올려서 고객들한테 수익을 드리겠습니까?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끝없는 아무리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불안하고 수출이 부진하다던 서더라도 내부의 자체적인 어떠한 자금력은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다시 자금은 금융시장, 증시로 몰리게 되고 또 주가가 폭등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증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HLB는 코스닥이 오늘 폭등하는 가운데 HLB도 역시 덩달아 큰 폭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제 하락장에서 HLB와 그룹주들은 리더 역할을 담당을 했었죠. 오늘은 HLB 글로벌이 3.9%의 리드하는 모습이고 그리고서 HLB 뒤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대단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어쨌든 수급력은 대단히 강하다. 역시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한다. 시장이 상승하게 되더라도 빠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강보합을 유지하고 거래량 관망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수가 좋지 않게 되면은 리더 역할을 확실히 하게 되는 현재 HLB 리보세라닙이죠.
신약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수급이 짱짱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미국 증시 어젯밤에는 독립기념일인가요? 그래서 뉴욕 시장은 휴장이었었고 선물 거래만 현재에서도 강보합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 일단은 7월 정도 앞으로 3주 정도를 잘 버티게 된다라면 조금은 여전히 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수급은 어느 편향적인 곳으로 수급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HLB의 리보세라니 올해는 미국의 NDA 신청이 가능할까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이 3, 4차 치료제 외에 간암, 선낭암의 도전, 가속 승인의 신청도 기대해 볼 만하다. H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이 올해는 이루어질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역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증거로서 이제 C레벨급이죠. 고위 임원들의 5분, 부사장 3분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서 3개월, 4개월 이내에 이러한 신규 글로벌 고위 임원들을 영입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노력과 가능성에 대한 어떤 확률에 대단히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 6월 1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이겠죠. HLB 연내 리보세라닙을 위암과 간암, 선낭암 중 보다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적응증을 택해서 NDA에 돌입할 예정이다. HLB는 2019년 리보세라닙을 위암 3, 4차 치료제로 NDA를 본격화하겠다라고 공언했으나 리보세라닙 NDA는 아직도 준비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많은 분들이 한 2년, 3년 정도를 실망에 불신으로 이렇게 사채는 끝없이 모아가고 좋은 기업 인수해서 합병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이래서 불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또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모든 것이 희석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HLB의 리보세라닙 위암 치료제 NDA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FDA에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FDA에서 요구한 보완 사항은 3가지: 약동학 시험, 외부 임상 데이터의 확보, 품질 관리 실사 등입니다. 이 중에 리보세라닙의 약동학 시험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외부 임상 데이터는 항서제약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해서 9월 에스모에서 최종 발표할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한 품질관리 실사 등도 준비가 완료된 상태, 마무리가 많이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FDA 실사가 언제 이루어질지가 미지수라는 점, FDA 해외 생산시설 실사 건수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이 되면서 2019년도에 977건에서 2020년 3건으로 급감을 하고 지난 2021년 10월 FDA 실사가 재개는 되었으나 실제 이루어진 것은 18건에 그쳤다라고 하는 이렇게 상황들이죠. HLB 관계자가 코로나19도 이제 막바지니까 FDA도 본격적으로 방문할 것이라며 상업화를 위한 CMC가 진행되어 온 파테온은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하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HLB는 위암 치료제 NDA가 계속 지연이 되자 위암뿐 아니라 간암이나 선낭암 치료제로서 NDA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간암 1차, 선낭암 치료제 2개이죠. 리보세라닙은 간암과 선낭암 치료제로서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간암의 경우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쳤으며 선낭암은 임상 2상을 종료하고 미국의 자회사 엘레바가 이 중 어느 적응증으로 먼저 NDA를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HLB에 따르면 선낭암의 경우 기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임상 3상 승인 전에 NDA 허가를 받고 조건부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가속 승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선낭암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게 되면 간암 치료제보다 신약 허가를 더 빠르게 획득할 가능성도 높다. 선낭암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간암 1차 치료제로 NDA에 신청한다는 계획, 많은 이제 토의를 거쳐서 계획을 진행을 하겠죠. 어쨌든 올해는 NDA 신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2분기에 매출 실적 발표도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장에서도 HLB가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간암 임상 3상은 종료된 상태이고 지난 5월에 해당 임상 결과 1차 유효성 지표가 모두 충족됐다라고 발표했으며 해당 임상의 전체 데이터는 오는 다음 달이지 9월에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ESMO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HLB 관계자는 올해 안에 어느 쪽이든 한 건은 ND 할 것이다. 제발 꼭 연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선낭암이나 간암에서 NDA 승인을 받는다면 신약으로서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HLB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보세라닙의 판권은 항서제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엘레바는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담당합니다. HLB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중국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령을 받고 있고 중국 항서제약은 2014년 리보세라닙 위암 3차 치료제로 이미 출시해 매출을 내고 있으며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닙 매출은 2015년 3억 약 500억 원, 18년 2,900억 원으로 성장, 2020년 12월에는 간세 포함 2차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습니다. HLB는 지난해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 104억 원, 연매출의 14.84,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령은 104억 원 한 것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현재의 모습, 코스닥이 현재 조금 줄어든 모습이죠.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712포인트 저점을 형성하고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아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단기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요. 조금 더 시장은 그러나 때는 어느 정도에 임박하지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7월경에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 오늘은 워낙에 이제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함께 동시에 매수하고 있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또다시 이 부분은 또 하락에 열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넉넉하게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1년 8개월, 2년 내 정도는 충분히 안정이 된다라고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여전히 시장에서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는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시장은 워낙에 급변하고 일단은 8월경에 영국의 정보기관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원만한 타결이 좀 매듭을 지어서 전쟁의 공포로서 전쟁의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원자재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래서 7월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나면서 8월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 기대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 그럼에도 HLB의 움직임 전혀 나쁘지 않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차원이다. 물론 종가 무렵의 거래량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수급이 뒤따라주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잠시 이 차트 상으로 보더라도 61선을 오늘 회복하는 돌파하는 모습, 적은 거래량으로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주가이동 평균선이 더 이상의 저항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점 되시고 오늘은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기분 좋지만은 마냥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다라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